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텔에 최근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ASML의 차세대 노광 장비라는 하이나 EUV 장비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에 팹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노광 장비와 오하이오 팹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오하이오 팹은 2025년부터 가동되는데 차세대 노광 장비인 하이NA EUV를 활용할 시점입니다. 즉 2025년에 가동될 오하이오 팹의 규모는 사실 세계의 변수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인텔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파운드리에서 인텔이 얼마나 많은 규모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도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텔의 미세 공정 개선 진척 정도도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 시작은 인텔이 미국 서부를 넘어서 오하이오 주에 팹을 짓는 이유입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 규모도 인텔이 오하이오에 웨이퍼 공정을 맡을 팹을 넘어서 패키징 테스트 공정을 맡을 팹을 짓느냐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가 바로 인텔 미세 공정 진척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인텔은 이제 7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7나노는 인텔 7나노를 의미하는데요. 인텔이 공정 노드 명칭을 바꾼 이후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 삼성의 7나노와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인텔이 밝힌 로드맵을 보면 인텔은 아직 EUV를 적용한 공정 자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올 3분기, 그러니까 2022년 3분기에나 처음으로 EUV를 활용해서 만드는 공정인 인텔 4나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에 해당되는 25옴스트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ASML에 주문했다는 차세대 노광 장비의 경우는 오는 2025년 3분기부터 1.8나노에 해당되는 18옴스트롱 공정에 활용한다는 게 인텔의 보관인데요. 오하이오 팹이 가동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현재 7나노 수율 잡기에 바쁜 인텔이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인텔은 EUV 적용이 늦었던 갭을 한 번에 뛰어넘을 기술 개발에 한창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외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종합해보면 바로 스택형 포크시트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기술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트랜지스터 설계를 통해서 TSMC 삼성을 일거에 제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9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벨기에에 있는 나노기술 연구소인 아이맥과도 손잡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맥은 한마디로 대단한 곳인데요. 유럽의 최고의 반도체 선진 기지를 구축할 만한 플랫폼이 2개 있다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광 장비 독점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벨기에의 아이맥입니다. 이 아이맥은 TSMC, 삼성도 이 반도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맥도 인텔과 함께 스택형 포크시트 트랜지스터를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 아이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기술을 2나노에 적용할 경우 기존 나노시트 방식보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10%의 속도 증가, 그리고 24%의 에너지 효율 개선, 셀 면적 20% 이상 감소 등이 기술적 목표라고 합니다. 이 펩 결싱어가 차세대 EUV 장비를 가장 먼저 발주했고 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는 이 퀄컴 등을 이미 고객으로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야심찬 꿈을 이뤄줄 비기로서 스택형 포크시트 트랜지스터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드 경쟁에서 뒤져있는 인텔이 얼마나 치고 갈 수 있을지, 야심찬 도약이 가능할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